안녕하세요. 74세 된 안순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었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요?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19살에 시집와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55년을 살았는데요. 그중에 40년을 중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서 채소 사오고 오후 6시까지 종일 서서 장사를 했죠. 무릎이 아파 죽겠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자식들 때문이었죠. 사남매를 키우는데 남편은 건설 일용직이었어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술을 좋아해서 번 돈 다 술값으로 나가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벌어야 했어요. 자식들 밥 먹이고 학용품 사주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 10만 원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중에서 순이익은 2만 원, 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돈으로 사 식구 먹여 살리고 애들 학비까지 대려면 정말 한 푼 한 푼이 아까웠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큰아들 정철이, 둘째 정우, 딸 정미, 막내 정우까지 모두 대학을 보냈거든요. 정철이는 공무원이 되었고 정우는 서울로 올라가서 회사 다니고 정미는 창원으로 시집갔어요. 그리고 막내 정우는 부산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15년 전에 남편이 당뇨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다른 자식들은 멀리 살거나 바쁘다고 해서 막내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정우가 가끔 용돈도 주고 병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가 73살이 되니까 시장 장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40년을 했던 채소 가게를 말이에요. 그때 시장 동료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순분 언니 이제 뭐하고 살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35만 원하고 기초연금 33만 원, 합쳐서 68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그것도 평생 모은 돈이고요. 그리고 적금을 3천만 원 정도 해놨었는데 이 적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정말 무더웠던 7월이었는데 막내 정우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적금 통장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뭔 소리인가 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서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곧 갚을게요.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 3천만 원은 제가 평생을 모은 돈이거든요. 시장에서 하루에 2만 원, 3만 원씩 모아서 만든 돈이에요. 하지만 막내니까 그리고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믿어보자 싶었어요. 알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갚을 거니?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꼭 갚을게요. 그래서 적금을 해약해서 줬어요. 3천만 원을 말이에요. 통장째로 주면서 꼭 갚아라 했더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돈을 준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갚겠다는 소리도 없고 용돈도 안 주니까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68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는 75만 원은 나가요. 식비만 해도 40만 원, 무릎 치료비랑 고혈압 약값으로 20만 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로 15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7만 원씩 적자였어요. 그래서 정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우야, 어머니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어머니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우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일 중이라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응급실 가서 검사받고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진짜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어요. 올해 봄이었는데 제가 정우 집에 갔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거기서 정우하고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시네. 며느리가 그러니까 정우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할머니 없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40년을 시장에서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고 특히 막내인 너를 제일 예뻐해 줬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날 집에 와서 며칠을 울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도 안 줬을 텐데 평생을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 동료인 영자 언니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순분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런 자식은 혼내줘야 해. 어떻게 혼내줘? 내가 뭔 힘이 있다고. 그때 영자 언니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순분아, 너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잖아. 그동안 쌓인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정우가 식자재 유통업 한다며? 그럼 시장 상인들하고 많이 거래할 텐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40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동안 만난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채소가게, 정육점, 생선가게, 반찬가게, 음식점까지. 다들 저를 잘 알고 저도 그분들을 잘 알고. 특히 상인의 김 회장님은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제가 성실하게 장사하는 걸 보고 항상 순분 언니는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김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저 순분이에요. 아, 순분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회장님, 죄송한데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막내 아들이 제 적금 3천만 원을 가져가고는 연락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심지어 할머니 없으면 편하겠다는 소리까지 했다고요. 김 회장님이 들으시더니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순분 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그 아들이 식자재 유통업 한다고?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거래 많이 하겠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가 상인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상인의 임시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몰랐는데 김 회장님이 제 사정을 다 얘기해 주셨나 봐요. 그리고 상인들이 결정을 내렸대요. 안할머니 아들하고는 거래 안 한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마음을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상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효과는 바로 나타났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가 뭔 말씀을 하셨나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그때는 저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원했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정우가 직접 집에 왔어요. 얼굴이 정말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니?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거래처들이 다 끊어져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어요. 어머니께 빌린 돈도 갚을 수가 없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우야, 너 할머니 없으면 편하다고 했지? 정우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할머니 없으면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편하게 해드릴게. 그리고 저는 큰아들 정철이한테 전화해서 이사를 갔어요. 정철이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사정 얘기하니까 어머니 잘하셨어요. 우리가 모시겠어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철이 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정철이가 매주 와서 안부 확인하고 병원 갈 때도 데려다 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저를 명예고문으로 추대해 주셨거든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한 공로를 인정해서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시장에 가서 상인의 업무도 도와주고 젊은 상인들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상인의 소식지도 만드는데 제가 편집에 참여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이 가르쳐 주니까 금방 배웠어요. 74살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저도 신기해요. 그런데 정우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사업을 정리했어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정우와 거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거든요. 소문이 퍼져서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도 친정으로 들어가고 혼자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시장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순분 언니 잘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우롱하면 안 되지.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혼내줘야 해. 언니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 자신은 뒷전이고 오직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랐죠. 특히 막내인 정우는 더 그랬고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사랑에도 선이 있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우고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 자신을 그렇게 낮게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시장 상인의 고문으로 일하는 것도 보람 있고 젊은 상인들이 고문님 하면서 존대해 주는 것도 기분 좋고요.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고문님, 저희 과일 가게 새로 시작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그래, 열심히 해라. 뭐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런 대화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고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정철이가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하더라고요. 둘째 정우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하고 딸 정미도 창원에서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래요. 그런데 정우는 어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아직은 만나기 싫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생각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정우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만날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참지 마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다고 해서 자식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 없으면 편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장 상인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젊은 상인들한테 경험도 전해주고 있어요. 요즘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고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분 고문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더 화목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진짜 인연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시장 동료들이 저를 위해 나서주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전에 영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순분아,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엔 항상 자식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몰랐어. 40년 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야 그걸 깨달았네.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진 걸 몰랐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쌓은 신뢰와 인맥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지금도 시장에 가면 젊은 상인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고문님,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문님 시대에는 어떻게 장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눠줘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는지, 힘들 때는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젊은 상인들이 정말 고맙다고 해요. 고문님 말씀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 있어요. 상인의 소식지에도 제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순분 고문의 장사 이야기라는 코너인데 젊은 상인들이 좋아해줘요.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법 능숙해졌어요.
74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신기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장 활성화 방안도 연구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통시장의 좋은 점을 어떻게 알릴지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있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고모님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하면서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봐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기뻐요.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철이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하면서 운동도 시켜주고 좋은 병원도 찾아줘요. 예전에는 아파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요. 제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무릎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약을 먹어도 잘 조절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요즘 건강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시장 상인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장 고모님들하고도 친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경험도 나누고 여행도 가고 그래요. 순봉 고모님은 정말 당당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활동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사회를 맡았어요. 40년 경험의 순봉 고모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정말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19살에 이 시장에 와서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상인들이 순봉 고모님 하면서 환호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우 생각도 가끔 해요.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지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은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정우가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하는데 사실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소중해요. 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고 저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요. 혹시 저처럼 자식들한테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힘이 있어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시장 상인의 고문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예요. 젊은 상인들한테 도움도 주고 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활기차게 살 거예요. 정철이가 어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할머니 없으면 편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부모님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74세인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자식은 소중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소중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어요. 젊은 상인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얼마 전에 시장 상인회에서 올해의 모범 고문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40년 전 19살에 시집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성실함, 끈기,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제 자산이 되었어요. 정우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4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도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만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40년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인의 소식지에 제 인생 이야기도 연재하고 있어요. 순분 고문의 시장 인생 40년이라는 제목으로요. 젊은 상인들이 고문님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하면서 좋아해줘요. 건강도 더 잘 챙기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9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상인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시장 고문님들, 젊은 상인들, 시장을 찾는 고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대학생들이 시장 조사를 하러 왔는데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고문님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신 경험을 듣고 싶어요. 전통시장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보내줬는데 제 이야기가 많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안순분 고문님의 말씀처럼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에는 다른 시장에서도 강연 요청이 와요.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도 경험담 좀 들려달라고 해서요. 처음에는 제가 뭘 안다고 강연을 해요 했는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다들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40년 경험의 노하우가 다르네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지난달에는 시장 상인의 전국대회에도 참석했어요. 전국에서 온 상인의 고문님들과 만나서 경험도 나누고 친분도 쌓았어요. 거기서 만난 한 고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순분 고문님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자식들만 생각하느라 제 자신을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고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순분 언니 대신 순분 고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젊은 상인들한테 조언해주고 시장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리는 일까지. 74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정철이도 어머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요 해요. 정우도 서울에서 어머니 존경해요. 74세에 그렇게 활동적으로 사시다니 그래요. 딸 정미도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자식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주니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니까 당연히 희생해야지, 어머니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제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정철이가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시장 상인의 고문이에요. 74세인데 정말 활동적이세요 하면서 자랑한다고 해요. 정호도 서울에서 우리 어머니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자랑한대요. 정미도 창원에서 우리 엄마가 요즘 칼럼도 쓰고 강연도 하신다고 친구들한테 말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를 그냥 집에서 쉬시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활동적이고 당당한 어머니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정우 생각은 아직도 해요. 가끔 꿈에도 나와요. 어릴 때 정우가 제 치마폭에 매달려서 엄마 엄마 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예뻤거든요. 다른 형들 누나와는 달리 막내라서 그런지 애교도 많고 저한테 달라붙기도 잘하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달라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며느리 눈치도 보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저는 막내니까 이해해 줬어요. 결혼하면 다 그래지 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 없으면 편하겠다는 말은 정말 너무했어요. 가끔 시장에서 만나는 어머니들이 순분 고모님, 막내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물어보면 글쎄 잘 지내겠죠 하고 대답해요.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정우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용서할 거예요. 다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아닐 거예요. 정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해줘야 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우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시장 젊은 상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축하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고모님 저희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지어요? 네, 고모님이 지어주시면 아이가 고모님처럼 성실하고 당당하게 자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결국 성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실할 성, 민첩할 민. 성실하고 민첩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에요. 그 부부가 정말 좋아하면서 고모님 덕분에 좋은 이름을 얻었어요. 아이가 크면 고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요즘에는 손자, 손녀 생각도 많이 해요. 정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할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어요. 다른 손자, 손녀들은 가끔 만나는데 정우 아들만 못 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할까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아빠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언젠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할머니를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겠어요. 시장 상인회에서도 고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동해 주세요 해요. 저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고요. 정철이가 어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80세까지는 상인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자서전을 써보고 싶어요. 중앙시장 40년 순분이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제 인생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어머니들에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어요. 할머니 없으면 편하겠다고 했던 막내 정우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어요.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찾아서 당당하게 사세요. 저처럼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